저희 18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고 지금 저도 정신이 없는 게 이번에 도쿄영화제에 초청돼서 서울에 잠깐 왔었어요. 수상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도쿄에서 오라고 다시 오라고 해서 어젯밤에 갔다가 일요일날 폐막식 때 참석하고 네, 지환 역을 맡은 박혜경입니다. 이렇게 어깨선가 약간 떨리고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하여튼 즐거운 시간, 하여튼 수련대 오셨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문을 맡은 백주명입니다. 영화 즐겁게 봐주시고 즐겁게 봐주세요. 예, 아빠이자 남편 역을 맡은 김재록입니다. 우리 아들이 작년에는 촬영할 때 키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더 컸어요. 예,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레인보우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백만 관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너무 기쁜데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잘 보고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레인보우에서 비중 있는 악역을 맡은 이미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요것들 이 영화가 어떻게 상 받았나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1시간 반 동안 마음 놓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말주변이 없어서 아주 작은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우수 영화상을 받게 됐는데 저도 사실 기대 못한 일이라서 굉장히 지금 어리버리한데 이렇게 바로 또 시사회를 하게 됐는데 요즘 독립영화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1만 명 들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의 어떤 진정성 그거를 봐주신다면 되게 고맙겠고요. 이번에 동경영화제 왔을 때 심사위원분이 그 디프리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으로 찍었지만 내가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좀 힘이 됐었는데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환 역을 맡은 박혜경입니다.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네, 제가 따로 소개 인사드리겠죠.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얘기가 듣고 싶고요. 처음에 영화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찍을 때만 해도 사실 영화를 정말 완성하고 싶다. 감독님 영화지만 저도 이 영화를 정말 끝까지 찍고 싶다. 이런 바람만 있었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물론 감독님이 진심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감독님도 이제 장편으로 처음이고 사실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랑 둘이서만 있을 때 영화 정말 더 못 찍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찍나 이렇게 그러실 때만 해도 제가 감독님 무슨 말씀이시냐 절대로 영화를 완성해야 된다. 우린 어쨌건 이거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절대로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감독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실 뒤에 이렇게 수상을 하고 영화제 다니고 이런 것보다 사실 처음에 영화가 정말로 사실 완성이 저는 찍으면 끝나지만 감독님은 그 이후에 후반 작업을 굉장히 외롭게 혼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저희 이제 연출부들이 굉장히 많이 도왔겠지만 거의 모든 것들을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이 정말 나홀로 제작 시스템에서 네, 그래서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사실 거의 믿기지 않았고요.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이
특히 사람들이 어렸을 때 꿈을 갖는 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나이에 여전히 그런 열정과 그런 열망 그런 것들을 갖고서 계속 그걸 실제로 실현에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독님이 제 눈앞에서 스스로 보여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런 어떤 어느 대단한 영화제에서 상을 탄 것보다 사실 저 배우로서 그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축하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저도 사실 지환이랑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기 생활을 시작할 때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어떤 좋은 이정표가 되는 작품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김재록입니다. 상호 역할 맡았던. 제가 오늘 완성된 영화를 세 번째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재밌네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로 그냥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어요. 자화자찬이에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또 더 많이 볼 생각이고요. 더 많이 보면 더 많이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최 PD 역을 맡은 임희은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한테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꿋꿋이 지켜내는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막 눈물 날라 그래요. 고마워요 감독님 끝까지 해줘서. 안녕하세요. 수영영화를 맡은 백수명입니다. 앞에 세 분이 말을 다 해서 이렇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학교 선생을 한 9년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계속 이렇게 써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설을 좀 본격적으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영상원이라는 학교를 알게 됐어요. 우연히. 여기 가면 내가 소설 쓸 시간이 많이 생길 거야. 휴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시나리오 전공으로 들어가게 됐고 근데 소설과 완전 무관한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단편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너무 굉장히 못 찍었어요. 그때 굉장히 처음에 레디 액션도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버벅거리는 감독이었는데 굉장히 내가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던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을 출구를 보았다고 느껴야 되나? 그러면서 결국 영화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34살에 이제 영상원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한 작가 생활부터 감독 준비까지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영화가 한 편이 만들어지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준비하던 작품이 몇 년 전에 엎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 나이는 40이 되고 그래서 하나 찍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화들은 대부분 메이킹 다큐멘터리를 찍잖아요. 촬영이 들어가는 영화들은. 근데 엎어진 영화는 메이킹 다큐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거기 수많은 감독들과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들어왔는데 시나리오가 여기서처럼 그냥 폐지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찍어야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메이킹. 그래서 한 감독의 실패담. 이걸 세상에 성공 스토리가 많은데 제대로 된 실패담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남는 것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 계신 다른 세 분은 감독님이 직접 찾아가서 캐스팅을 하셨대요. 근데 저만 당당하게 오디션 가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사실 감독님을 만나고 오디션을 볼 때 감독님 눈을 봤는데 그 눈 속에 저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걸 믿고 쫓아가고요. 그 믿음이 결국 이렇게 결실을 맺었고 열매 맺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믿은 걸 후회하지 않게 해줘서 너무너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에 그 이민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님이 몸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는 뭐 몸둘 바를 모르고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는데 더 확신을 했던 거는 사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박현영이라는 배우가 그 사적으로 저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관계예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여자 주인공이 현영 씨예요. 그래서 나는 현영 씨 배우 현영 씨가 레스토랑 현영 씨가 감독님 능력도 있으시네. 현영 씨를 캐스팅하시는 독립 영화로군요. 그랬더니 아시죠? 박현영 씨. 그래서 박현영 씨요? 그래서 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이건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사심이 있으셨어요. 네, 그렇게 즐겁게 시작을 했고요. 뭐 현장도 너무 즐거웠고 아무튼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감독님 그래서 어디부터 얘기하지? 제가 한 2년 정도 캐스팅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제가 피아노 연습실을 했는데요, 언니랑.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출근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그 전에 연기를 시작하고 그게 이제 한 97년도에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떻게 우연히 붙어서 이렇게 처음 한 건데 그때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뭐 힘들고 어릴 때는 그냥 되게 낙관적이었는데 나이는 어느새 먹었고 이래서 굉장히 한 2년 정도 좀 슬럼프? 네, 좀 휴식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약간 재충전도 하고 좀 더 다시 연기가 굉장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해올까 이렇게 약간 이상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의외의 인물인 신수원 감독님의 연락을 받고 사실 놀랐어요. 왜냐면 감독님이랑은 2003년도에 한 번 뵙고 그다음에 그냥 사석에서 또 한 번 인사 잠깐 한 게 달아서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은 제가 정보를 교환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고 장편 첫 작품으로 찍으시는 거니까 얼마나 고심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와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때는 저는 그때 들어오는 거 뭐든 한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 보니까 네, 저는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엄마 안에서 뭐 외모는 다른 사람이 보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건 제가 한 번도 엄마라는 것과 저를 매치시켜 본 적이 없어서 일단 그것 때문에 좀 한 몇 주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언젠가는 닥치는 거지만 왜 되게 결혼하기 싫은데 싫은 남자랑 결혼하라는 거지. 그래서 꽤나 고민을 했죠. 꽤나 고민을 했지만 제가 당연히 할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라니까 진짜 제가 정말 너무 직업 정신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어쨌건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2년 동안 매일 다니던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또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딱 바뀌었는데 제가 앞을 딱 보는 순간 레인보우 이렇게 빌딩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네, 그게 답니다. 하여튼 제가 정말 2년 동안 거기를 매일 걸어 다녔는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걸 봤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